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베개 사용에 대한 영상을 올린 후 아기들의 베개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짱구 베개 사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뒷부분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120일 된 아가인데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개를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돌까지 베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기가 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천장만 바라봐서 뒤통수가 납작해질까봐 걱정이라서 와이프가 항상 짱구 베개를 해줍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항상 천장만 바라보는데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뒤통수가 납작하지 않으면 아기가 전방만 본다고 해서 머리 뒤가 더 납작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엎어서도 놀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가의 말랑말랑한 머리뼈는 생후 3, 4개월 정도 되면 시멘트 굳듯이 어느 정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삐딱해진 머리가 확 좋아지기도 힘들지만 보통 아이들의 경우 확 나빠지기도 어렵습니다. 120일 된 아가의 뒤통수 납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짱구 베개가 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생아 때부터 베개를 사용한 아가의 경우라도 이제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 돌연사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짱구 베개 사용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신생아용으로 나온 베개는 써 좋은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목 부분은 쿠션이 없고 머리 뒷부분에만 움푹 들어가 있다는 베개인데 저는 이런 신생아용 베개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소아과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적어도 돌까지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개 종류에 상관없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의 뒷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은 머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기든 어른이든 자는 동안 머리든 몸이든 뒤척이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불편하지 않는 것인데 베개의 일정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은 머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이라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개 종류에 상관없이 돌전에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첫째는 베개를 안 했더니 머리가 한쪽이 눌려서 6개월 전부터 중간에 동그란 구멍이 뚫린 짱구 베개를 쓰고 모양이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런 베개도 안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베개를 안 했더니 머리 한쪽이 눌렸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기의 머리가 눌리고 삐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은 베개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신생아 때부터 잘 때 머리를 한쪽으로만 자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자게 해주시고요. 깨어있을 때 엎어서 놀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터미타임이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터미타임은 생후 1개월 이전부터 사실 신생아 때부터 하게 되는데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생후 1개월 때부터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5분 이상씩 시간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를 삐딱하게 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법입니다. 짱구 베개를 둘째가 머리 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짱구 베개란 것이 사실 자는 동안에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게 만들어주는데 이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베개 사용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유모차 탈 때 머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사용하는 나비 베개 같은 것을 돌전에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모차를 탈 때는 주로 깨어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아기가 불편하면 아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온 곳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자는 동안이라도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잡아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 때 사용하는 베개처럼 높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아기가 유모차에서 잠이라도 자는 경우라면 베개가 붙은 유모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짱구 베개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납작해져서 사용하는 짱구 베개도 사용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짱구 베개도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돌까지는 모든 베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뒤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둘째가 생후 3개월까지 아주 낮은 베개, 이불 두께 정도의 아주 낮은 베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뒤통수가 납작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짱구 베개를 사용하라고 해서 한두 달 사용하다 지금은 다시 얇은 베개를 사용하는데, 아기가 4개월 반부터 뒤집기 시작해서 옆으로 누워 자는 걸 좋아하고 현재 8개월인데 그나마 이런 경우에 납작한 베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뒤통수가 납작한 경우는 제일 효과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짱구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엎어 놀게 하는 것과 머리를 한쪽 방향을 선호하지 않게 신생아 때부터 좌우를 비싸게 사용하는 것을 익혀주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자꾸 눌리게 되면 반대쪽으로 해주시고요. 엄마가 아기를 앉는 것도 한쪽으로 앉지 말고 반대쪽으로 앉는 습관 들여서 애가 좌우를 거의 비싸게 사용하는 연습을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좋아졌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다시 얇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닙니다.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돌전에는 기본적으로 등 대고 자는 것이 좋고 베개 사용 권장하지 않습니다. 납작한 베개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미 머리가 납작한 경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뒤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질문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상 문제하고 둘째는 짱구 베개 사용 문제입니다. 20년 전부터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 등대고 자라는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등대고 재우다 보니까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머리 뒷부분이 납작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머리 한쪽이 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많은 부모들께서 머리 두상 문제 때문에 베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는 베개 사용이나 짱구 베개 사용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머리 모양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머리는 말랑말랑하다가 생후 3, 4개월쯤 되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말랑말랑한 시기인 신생아 시기부터 머리 두고 자는 자세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 어느 정도는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기 머리가 삐딱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산후조리원을 가든 집에서 아기를 보든 부모가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아기를 직접 보고 부모의 관심으로 아기의 머리를 보면서 한쪽으로만 눌리지 않게 머리 방향을 수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잘 때 말입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기가 약간의 습관이 들어서 한쪽으로만 머리를 두려고 하면 엄마가 반대 방향으로 가 있거나 머리를 인위적으로 돌려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지개에 갈 때마다 신생아 때부터입니다. 아기를 잠시 엎어서 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개를 좌우로 교대로 머리를 아래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 한번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아기들은 한쪽으로만 머리를 두려고 해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신생아 시기에 잘못된 버릇이 들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잘 때 한 방향으로 자는 습관이 들은 아기들은 깨어서도 그쪽으로만 머리를 두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생아 시기의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품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과 신생아실에 맡기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신생아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기가 머리 자세를 한쪽으로만 두고 자거나 노는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에 접종하러 소아청소년과에 왔을 때 이미 아기 머리가 한쪽으로 삐딱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한쪽이 눌리는 것을 막는 방법은 신생아 때부터 수면 시 머리를 한쪽으로만 두지 않게 신경 쓰고 신생아 때부터 엎어서 놀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짱구 베개는 어떨까요? 짱구 베개도 베개입니다. 아기 용품을 사용할 때는 효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가들의 경우는 조그만 부주의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영아 돌연사와 질식의 위험성 때문에 베개 사용은 베개의 종류에 상관없이 돌까지는 권장되지 않는 겁니다. 짱구 베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짱구 베개란 것을 사용하면 그냥 자는 것보다는 자는 동안 머리가 한 방향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아기든 어른이든 자는 동안 머리든 몸이든 자유롭게 뒤척이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불편하지 않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짱구 베개는 머리를 고정해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묶어두고 재우지 않듯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기들은 자면서 머리와 몸을 자유롭게 좌우로 뒤척이면서 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짱구 베개 같은 경우는 그 움직임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간혹 베개에 대한 소아과학자들의 몇 개의 연구 논문을 보고 베개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는데 연구 논문의 결론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와 다른 수많은 연구 결과와 육아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육아 전문가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어린 아가에 대한 베개 사용의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상에서 어린 아가들에게 베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베개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 머리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짱구 베개가 아닌 엎어서 재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아기들의 머리 움직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아기의 안전상 문제인 영아 돌연사 문제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 것이고 베개 사용 역시 영아 돌연사 등 아기 안전상 문제로 권장되지 않는 겁니다. 베개 모양에 상관없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머리 모양이 심하게 삐뚤 아가는 짱구 베개를 부모가 임의로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상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많이 삐뚤 아가들 중에서는 발달 문제가 있거나 목 근육에 문제가 있는 아기도 있고요. 머리뼈에 문제가 있는 아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집에서 짱구 베개 사용으로 해결하려고 시간을 보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의 정상적인 돌전의 아기에게는 짱구 베개든 어떤 베개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두세 돌경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권장할 수 있는 나이는 두세 돌경이란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많이 삐딱한 아기는 짱구 베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